자, 이제는 교재 60페이지. 이제 6단원. 물질의 특성 들어갈게요. 요 6단원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면서 요게 너희들 2학기 중간고사인데 이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보통 5, 6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5, 6단원에서 5단원은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범위가 가장 넓어요. 5단원도 여러분들 중단원이 4개예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까지 4개. 6단원도 또 중단원이 4개예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면 천천히 해봅시다. 자, 물질의 특성은 이것도 화학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요게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1단원에 나와요. 1단원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면은 중학교 3학년 1단원에서 겁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물질을 이제는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까? 그러면 물질을 분류하는 때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럼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전 세계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게 물질의 분류예요. 물질의 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1번 순물질, 2번 혼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느냐,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혼합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니? 네,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럼 순물질. 아니에요, 나는 여러 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합물, 이렇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순물질 뭐니?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눠. 그러면 순물질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1번, 2번으로 나누는데 1번과 2번으로 나누는 기준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물질이야.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 물질 중에서 한 번은 이제 뭐냐?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냐?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거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됐다. 그럼 이거. 그럼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헛원소 물질이라고 해요. 헛원소 물질. 얘는 하나의 원소로 돼요.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하나 원소 딸랑 한 개. 우리 원소 배웠죠? 1단원에서 배웠어요. 다 외웠니? 지금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라고 했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지 않으면은 3학년 가서도 문제 못 풀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문제 못 풀어요. 해보자. 1번 수소 H, 2번 HE 헬륨, 3번 Li 리튬, 4번 Be 베릴륨, 5번 B 붕소, 6번 C 탄소, 7번 N 질소, 8번 O 산소, 9번 F 플로린, 10번 N이 네온, 11번 N이 나트륨, 12번 Mg 마그네슘, 13번 Al 알루미늄, 14번 Si 규소, 15번 P인, 16번 S 황, 17번 Cl 염소, 18번 AR 아르곤, 19번 K 칼륨, 20번 CA 칼슘.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건 이제 번호도 몰라도 되지만 FE 철 됐죠? CU 구리, AU 금, AG 은, PB 낙, 아이오딘.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U 우라늄.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요 예가 시험 문제잖아. 예. 원소 하나만 되어 있는 거. 여기도 원소 하나만 되어 있는 거 뭐 있겠니? 오, 똑똑해. 알루미늄. 여기도 한글로 적어야 되네. 안 적어도 되겠죠? 어? 안 적어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알루미늄. 구리. 오! 다이아 몬드. 적어야 되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전부 다 한글로 적어.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전서 물질은 비싼 게 많아요. 아, 좋아한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구리. 그렇지, 구리. 구리. 오, 산소. 오, 다른 종류 없잖아. 오로만 되어 있잖아. 또 비싼 거. 그렇지, 야, 요즘 금치 얼마나 한 6, 70만 원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얼마 했을까? 20만 원. 20만 원. 지금 얼마? 70만 원.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때 1억만큼 금 사놨으면 지금 3억 한다. 가만히 앉았어. 너희들 금 있으면은 가지고 계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또 뭐 있니? 뭐 은도
시험 문제 잘 나가는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루미늄, 구리, 산소, 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뭐라 그런다?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거예요. 이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많이 헷갈려요.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것. 어린이 대표적인 게 물, 그렇지. H 수소랑 산소랑 합쳐져 가지고 물은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이 아니야. 자, 혼합물부터 먼저 구별을 해야 되니까 혼합물부터 하자. 혼합물은 순물질 더하기 순물질이에요. 근데 순물질과 순물질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얘네하고 막 섞여 있는 거. 이걸 혼합물이라고 해요.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나트륨이랑 염소랑 섞여 있는 거. 뭐니? 요만나트륨 소금. 야, 이거 적어야 되네? 적어야 돼? 여기다 소금 이렇게 적어야 돼요. 물. 됐죠? 요런 게 화합물. 그럼 만약에 혼합물은 뭐냐? 요거 물하고 소금하고 섞어 놓은 거 뭐? 소금물이 혼합물이야. 요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거를 혼합물이라고 해. 이해됐죠? 그럼 또 뭐 있을까? 겁나 많아. 그럼 쌤 두 개 말고 두 개 이상이니까 세 개 정도 섞인 거 한번 찾아볼까? 이산화탄소도 많은데 이산화탄소는 두 개잖아. 탄소랑 산소랑 섞여 있는 거. 이걸 쌤 안 적어요. 이산화탄소는.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너희들 한번 봐봐. 뭔지. 뭐야? 와, 이 세 개 섞여. 나트륨, 수소, 탄산. 우와, 네 개네. 탄소, 산소, 수소, 나트륨. 산소는 없잖아. 응? 산소는 그렇죠. 못 빠뜨리면 안 되네. 탄산, 수소, 나트륨. 그렇지. 얘 이름 적어야 되나? 탄산, 수소, 나트륨. 아, 쌤, 이 탄산, 수소, 나트륨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은 겁나 어려운데 여러분 다 들어봤다. 탄산, 수소, 나트륨. 이게 베이킹 소다입니다. 빵 만들 때 쓰는 거. 얘기 들으면 확 부풀어 오르는 베이킹 소다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또 겁나 많겠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얘 뭐니? 탄산칼슘. 웬만한 앙금들은 다 화합물입니다. 앙금. 또 뭐 있니? 아이오딘이나 납, 염화, 은. 이렇게 두 개의 원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화합물이에요.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됐니? 그러면 무슨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로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개로 또 나눠요. 나눈 기준이 뭐냐?
섞여 있을 때 골고루 섞여 있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냐 이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으면은 뭐라고 된다? 3분을 적어야 되나? 1분을 적어야 되나? 1분.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니다. 섞여 있는 건데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얘는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거. 예시 찾아봅시다.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에는 누가 있니? 산소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질소 있고 아르곤 있고 얘네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이때 쌤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요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쌤 요쪽 공기를 싹 뽑아가지고 요쪽 공기를 뽑아가지고 성분을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많다?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요쪽 공기 가가지고 요쪽 공기 딱 분석해도 요쪽 공기에도 누가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대로. 저기 제주도에 있는 공기 딱 해도 제주도에 있는 공기도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대로. 어느 지역의 공기든지 다 균일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뭐 있니? 탄산음료, 그 다음에 소금물 등등. 쌤 힌트 드릴게요. 아니, 요거부터 먼저 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뭐니? 그럼 골고루 안 섞여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섞여 있는데 한쪽은 많고 한쪽은 조금 있고 이런 거. 그렇지. 대표적인 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혹은 암석, 돌멩이. 골고루 섞인 돌멩이 없습니다. 너희들 가보면 우리 여기 교실 바닥 뭐니? 대리석인데 대리석 자세히 보면 조금 이쪽 돌멩이, 이쪽 대리석은 좀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고 이쪽은 좀 밝은 게 좀 많이 섞여 있고 섞여 있는 게 똑같이 안 섞여 있대. 됐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내자.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낚는 거 100% 오렌지 주스. 주스 이거 맞나? 상관없을걸요. 이거야 이거야. 똑같아요. 똑같나? 네. 상관없나? 여기서 고백하면 선생님 한글이 좀 약해. 이해하시고 100% 오렌지 주스는 어디에 해당될까? 100%인데? 네. 오, 굿. 얘는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 100%라고 하더라도 오스는 근데 왜 골고루 안 섞여 있어요? 100% 오렌지 주스 자세히 보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먹을 때 그대로 안 따른다, 그렇죠? 흔들어 가지고 마시냐, 맞습니까? 흔들어서 마신다. 또 뭐냐? 우유도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유도 흔들어 드셔야 돼요. 알아? 됐죠? 잘 봐. 그러면은
불투명하다 싶으면 다 균일 혼합물이에요.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팁 드리는 거. 그럼 이제 또 문제 하나 꺼낼게요. 쌤 금조합니다. 순금. 순물질 중에서도 혼원수 물질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금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한 명쯤은 이렇게 다 여기 목걸이 갖고 있던데. 18K 18K 금 어디에 해당될까? 화학. 어떻게 되겠을까? 내가 균. 너희들 생각했을 때 어떤 걸 것 같아? 네, 예, 균일로 나와요.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18K는 금에다가 뭐를 섞어 놓냐면 동을 섞어요. 동. 얘도 순물질이고 얘도 순물질로 섞여 있는 균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 18K 예를 들어서 18K 선생님 목걸이가 있는데 여기는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금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게 아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동상 있죠, 동상. 걔네들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죽어두면 여기다 뭐 합금, 합금도 여기 됐죠? 합금. 그럼 동상 만들 때 쓰는 거, 동상 만들 때 쓰는 거. 여기 이순신 장군 이렇게 있는 거. 세종대왕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다 그 동상도 다 균일로 혼한 거예요. 합금이다. 됐나요? 선생님 왜 동상을 철로 안 만드니? 어? 철로 안 만드는 이유가 뭘까? 동전을 왜 철로 안 만들까? 그렇지, 녹으니까. 그러니까 녹으니까 녹 안 쓰는 애 장점. 그다음 단단한 거 장점. 이게 합쳐가지고 합금으로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은 자석이 안 붙어요. 동산도 자석이 안 붙어요. 합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요거 분류하는 게 1번 문제예요. 그러면 프린트물 소셜 1번 풀어봅시다. 1번. 아닌데 정답 잘못 분류한 거. 정답. 자 갑니다. 구리 어디에 해당되니?
순물질 중에서도 혼원성 물질. 바닷물, 혼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균. 균일 혼합물. 어디? 소금물에 해당된다. 바닷물. 수소, 혼합물. 순물질 중에서 혼원성 물질에 해당된다. 우유, 혼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불균.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된다. 황화철, 순물질에서 화합물. 그렇지?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에 해당된다. 암석, 혼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된다. 공기,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에 해당됩니다. 사이다,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 사이다 균일 혼합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잡아봐. 사이다를 이렇게 있어. 탄수화물 사이다야. 요만큼 먹었을 때하고 요 밑에 먹었을 때하고 맛이 틀리니? 똑같죠? 무슨 오랫동안 놔두니까 맛이 달라지는데 오랫동안 두면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탄산이 다 빠져나가고. 됐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면 3번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3번. 거저 주는 거죠. 정답. 땡nap이 뭐예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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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식초. 뭐니? 식초는 그 화합물. 어? 균일. 식초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네. 식초가 뭐냐면 아세트산이라는 산성 물질에다가 물 섞어 놓은 거를 말해요. 공기는 균일. 균일 혼합물. 땡납은 그 불균 돌. 아니 균일 화합물. 균일 혼합물. 합금의 하나 종류에 합금의 종류를 땡납이라고 해요. 땡납. 그다음 산소. 산소는 순물질 중에서 혼원성 물질. 과일 주스. 불균일 화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불균일 혼합물. 중류수. 중류수가 뭔지 아니? 네. 그렇지. 소금. 어? 주름. 그렇지.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 화물, 물이야. 요 물을 순수한 물. 그래서 중류수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섞인 물. 됐죠? 아마 여러분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60페이지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자,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혼원성 물질에서 순물질의 혼원성 물질에서 굴이랑 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굴이랑 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그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뭐냐?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물질, 다르면 다른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가 겉보기 성질이에요. 딱 겉으로 봤을 때 색깔. 그래 겉보기 성질이 뭐냐? 색, 냄새. 냄새, 맛, 굵기 등등. 굵기라고 하는 건 단단한 정도. 이거 그냥 겉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은 어느 점하고 같아요? 이거 물은 몇 도씨에서 끓리? 100도씨. 몇 도씨에서 어니? 0도씨에서 얼죠, 그렇죠? 몇 도씨에서 녹니? 0도씨에서 녹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온도가 틀리다 그럼 다른 물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밀도. 밀도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부피 안에 입자들이 얼마만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밀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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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도라는 것은 다른 물질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건데 겉보기 성질은 공부 안 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를 언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다르다. 물질마다 모두 달라요. 같으면 만약에 끓는 점이 같아. 그럼 무슨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야. 끓는 점이 달라. 그럼 다른 물질이야. 이해되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 양과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요게 요 포인트 요 보기가 시험 문제 겁나게 잘 나와요.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뭘로 나오니? 잘 보세요. 요거는 교재 60페이지 2번 물질의 특성에서 2번 같은 물질일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고개를 밑줄 꺼놓고 별표하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너무 편해요. 예. 물 100ml 물 10ml 양이 다르죠? 물 100ml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물 조금 있어도 끓는 점 몇 도? 100도. 똑같다. 양과 관계없이 온도 100도씨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뭐는 달라진다? 일정하지만 뭐는 달라진다? 시간은 달라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1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누가 더 짧게 걸린다? 양이 적은 게 더 짧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달라지지만 그 끓는 점의 온도는 똑같다.
이거 겁나 중요해. 세 번째.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뭐를 구별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2번 가지고만 선생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여기 시간이에요. 여기 끄는 점이에요. A 물체 쭉 가다가 이때부터 끌었어. A 물체. 이때가 100도씨야. 그럼 A 물체 누구였니? 보이죠? B. 이렇게 갔어. B도 100도씨야. 그러면 A랑 B랑은 어떻다? 같은 물질이다. 왜?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단 B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A는 더 조금 걸렸다. 그럼 A가 양이 더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마지막.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요거는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누구만 딱 비교해보면 끝나냐면은 요거 1번 요것만 비교하면 돼.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거는 뭐만? 물질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비교하면 끝나요.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겁나 중요한 거. 1번. 순물질은 딱 하나만. 수평 구간이 있다. 두 번째, 혼합물은 수평 구간이 없다. 끝입니다. 됐나요? 너무 쉽죠? 쳐봐. 예를 들어 순물질의 대표적인 물. 물은 순물질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돼? 화합물에 해당돼요. 순화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 이해되죠?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에 해당돼요. 물은 이해됩니까? 소금물은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개 비교를 한다.
첫 번째 뭐 비교해 볼까? 끓는 점. 끓는 점. 이게 끓는 점. 시간. A. B. 누가 물? A. A가 물. 왜? 수평 구간이 나타났으니까. 수평 구간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뭐다? 수물질. 수평 구간 안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얘는 뭐가 된다? 소금물이 된다. 됐죠? B는 혼합물이, A는 수물질이. 누가 끓는 점이 높을까? A. B. 응?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 B가 더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요거는 어디 가서 배우냐면 뒤에 62페이지 끓는 점 공부할 겁니다. 됐죠? 그 전에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끓는 점이 뭐고 녹는 점이 뭐고 어는 점이 뭐고 밀도가 뭐고 용해도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이번에는 그냥 물질을 분류를 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딱 뭐 요 수평 구간이 있으면은 순물질, 수평 구간이 없으면 혼합물,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어는 점 값이다. 어는 점. 어는 점. 시간. 참고로 유진아, 몇 도야? 100도. 그래, 100도. 굿.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자, 마찬가지. 쭉 내려가 얼었다. A. B. 쭉 내려다가 이렇게 갔다. B. 누가 물일까? A. 왜 A가 물이야? A가 순물질이야. B가 누구야? 소금물이야. 혼합물. 왜? 수평 구간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순물질. 됐죠? 이거보다 더 쉬운 거 뭐였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소금물. 정현아, 요거 몇 도씩 가거든? 어느 점? 100도씨에서 얼어? 그렇죠. 그렇지, 0도씨. 소금물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 이 말. 왜?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물 어디 있니? 바다에 있죠. 그래서 바다는 0도씨에서 안 얼어요. 영하 한 40도 이렇게 돼야지 얼어요. 이해되죠? 물은 0도씨만 되면 얼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는 점이, 끓는 점은 높고 어는 점은 낮다. 됐습니까? 녹는 점 갈까? 세 번째. 녹는 점하고 끝낼게요. 녹는 점. 녹는 점. 자, 혼합물의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의 녹는 점은 쭉 수평 구간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수평 구간이 없으니까 혼합물이고 여기서 하나 얼기 시작하고 여기서 다시 또 얼기 시작하고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 구간이 두 개구나 수평 구간이 두 개구나 그러면 순물질 두 개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죠? 61페이지 교재만 한번 봅시다. 61페이지 5번만 봅시다. 물하고 소금물 중에서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물이야? B가 물이고 B가 물이고 A가 소금물. 쉽죠? 수평 구간이 나타나면 순물질, 수평 구간이 안 나타나면 혼합물.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것은 뭘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요거 4개밖에 없는데 아닌 것. 부피 아닌 것. 부피, 오구, 온도 질량 질량, 온도 온도, 길이 뭐 이런 것들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듭니다. 요 길이가 똑같다고 치자. 그럼 같은 물질이야? 아니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예를 들어서 얘 1g이고 얘 1g이야. 질량이 똑같아. 같은 물질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얘네들은 물질 특성이 안 된다. 그러면 61페이지 3번 5초도 안 걸리네. 정답. 정답. 자,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한 문제 풀고 맞추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냅니다. 요 프린트물은 두 번째 받은 프린트물은 다 풀어오는 거 숙제 아니에요. 첫 번째 프린트물 다 풀어오세요. 자, 두 번째 프린트물 6번 푸세요. 6번. 두 번째 프린트가 너무 어떻게 해요? 풀지 말아요. 여기서 풀 거예요. 굿. 정답. 유진아 5번만 풀어. 5번 10초도 안 걸려. 5번 풀어봐. 10초도 안 걸려. 정답. 5번 풀어봐봐. 10초도 안 걸려. 5번 물질의 특성. 정답. 여기 4번 풀어. 5번 풀라니까. 정답. 5번. 5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과 순물질 구별하는 거 물질 특성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오는 거냐고 여기 요 4개. 그래. 그 물질 특성 다 못 외우지. 물질 특성 몇 개 있었어? 뭐 4개. 얘는 물질 특성이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몇 번?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